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정치는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정치는 개인적 복수를 위한 도구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조국 개인의 복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의 미래가 청년에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세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 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국민께 소개드리고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기 위해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시죠? 오마이뉴스고요. 어제 사실 수원지에서는 신촌 모르시는 거 이화여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방금 설명에서는 딱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발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표준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분들과 투표를 하는데 그 정권 심판을 맞춰서 입퇴막 논란 같은 거를 그냥 한 걸로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대전 카이스트 학생들과 입퇴막 논란 같은 정권 심판론을 그냥 한 걸로 보는데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훈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서 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분노의 말씀을 해왔죠. 정작 그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간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뿐입니다. 이 5, 60석의 향배에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또는 이 정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냐 못했냐,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지금 현재로는 주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망들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 정도지,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이게 한 50곳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저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저는 알 수 없고, 다만 저희는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상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말 시작한 김에 좀 더 할까요? 선생님, 사전 투표율이 지금 동시간대 역대 최고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해석을 못 하겠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저는 이게 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거 있겠지만, 이 사전투표 제도가 매우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투표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투표날 줄 서서 정말 딱 정해진 자리에 자기 주거지에서만 투표하는 것하고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아무 곳에서나 지나가면서 투표할 수 있는 거 비교하면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투표 비중이 경험적으로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도 한 요인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 교민들 투표가 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복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투표는, 주권 행사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또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는 게 또 투표날 그 혼잡을 피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투표를 못할 사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오늘 내일 중으로 많이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잠시만요. 네. 저 오마이뉴스 우선 기자인데요. 예. 지금 윤 대통령께서 투표를 한 장소를 찾아오셔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셨는데요. 뭐 어떤 의미고 또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원래 제가 사전투표를 내일 아침에 하려고 했습니다. 일정상. 그랬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를 방문해서 이 장소, 이 투표소에 투표를 했던 소식을 제가 울산에서 양산으로 오는 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에 연락을 해서 제가 바로 이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변경 공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전투표 장소를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언론인분들이 또는 우리 뭐 시민분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주시면 제가 좀 예, 뭐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네. 대표님을 언급을 좀 했는데요. 제가 울산부터 오느라고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내용을 알려주시죠. 조 예. 대표님이 정치를 초현실적으로 희화화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복수할 거란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요거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를 희화한다. 그 다음에 초현실적으로 정치를 희화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거울 보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그 저보고 한 얘기입니까? 거울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얘기는 뭘? 사적으로 복수할 거란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제가 복수를 하도록 만들 그 원인을 그분이 하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게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를 할 만한 행동, 원인 제공을 그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정치는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는 개인적 복수를 위한 도구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조국 개인의 복수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현재 조국 혁신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지할 리 만무한 것이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의 최근의 그런 지지율의 상승을 조국의 사적 복수로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저희 법안도 만들어져 있는데 빨리 수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공약 중에 하나로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제출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못 하신 것 같은데 4월 10일 이후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온 여러 가지 막말, 색깔론 이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검사장 직선제에 한번 출마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장 직선제에 출마하셔도 떨어질 거란 취지입니다. 정확히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